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그 사회적 이슈를 통한 유튜브 조회수 오그로를 위해서 박송 사건 관련해가지고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요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몇 년 전에 했던 일거리와 좀 연관시켜서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또 어그로 끌라고서는 박세리 관련돼서 여기 이렇게 올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박세리가 다른,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실제로 갚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지 모르고서는 제가, 그냥 아는 사실관계 일부만 가지고서는 했던 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인데, 요번에는 단순 어그로가 아니라 조회수 어그로가 아니라 실제로 했던 사례 기억나는 게 있어서 박송 그 헌법 불합치 사건 관련해 가지고서는 떠오르는 게 있어 가지고서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횡령죄인데요, 횡령죄.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제가 12년차 변호사일 건데 아마 이렇게 그 헌법적인 내용은 저희가 일하면서 거의 다룰 일이 없습니다. 저희 한번 다음에 영상에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 위헌성을 한번 다퉈본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다가 구할 게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거 외에는 업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헌법적 마인드가 좀 남아있을 텐데, 헌법적 마인드가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일하면서 거의 접할 일이 없어요. 위헌성을 다툰다 해도 의미도 없고, 그걸 위해서 약간 공익적 소송의 느낌이 강한 것이지, 그걸 위해서 의뢰인한테다가 뭔가를 수임료를 요청하기도 좀 난감하거든요. 안 되더라도 한번 이거 법이 잘못됐다 하고 쳐보는 거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치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면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고려를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옛날에 20년 전쯤부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위헌성이 얘기가 나온 동기설, 간통죄, 이런 거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친족상도례는 위헌성 문제가 원래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근데 이렇게 또 그럼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바뀌고 이런 때에는 이렇게 또 위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헌 판결의 일종이에요, 이 헌법 불합치가. 제가 아무리 헌법이 기억 안 나더라도 그거는 기억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잠정 적용을 할지 잠정 적용을 안 할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고, 그거와 관계없이 소급표가 미치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되게 한정돼 있었어요. 당해 사건이랑 뭐 병행 사건이었나, 관련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급표가 미치는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장애우만 있는데, 이렇게 적용이 중지시킬지 여부, 헌법 불합치인 경우에는 요거는 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은 적용 중지를 그냥 무턱대고 시켜버리면은 이게 그 입법 공백에 따라서 발생되는 법적 안전성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더 크다 판단할 경우에는 적용 중지를 안 시키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대본이 없어요. 너무 서설이 너무 기네. 그래서 형법 내용, 보통 이렇게 헌법적인 결정리가 생기고 나면은 이렇게 조문을 검색해보면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형법 328조를 보면은 이렇게 문제됐던 1항 내용은 형을 면제한다. 2항에서는, 저희가 볼 건 2항입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1항 이에 친족 간에, 그러니까 동거하지 않는 친족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친고죄죠, 친고죄.
그래서 밑에 헌법 불합치 뭐 이런 걸 통해서 1항이 불합치됐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얼핏 주워 듣기로는 그 형사소송법은 위헌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2항은 헌법 불합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서 2항도 수정 보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건 입법자의 재량이니까 나중에 그 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요거는 친고죄 공통입니다. 꼭 요거 친족상돌에 관련된 내용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보면은 범인이나 죄 이런 걸 죄가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반년이죠. 요거 기간 지나면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풀어나갔던 사례가 있어가지고선 소개해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어차피 박송 그거는 그 유튜브 제목은 어그로일 뿐이고 그 저희가 실제로 해가지고서는 꽤 큰 금액을 받아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 사실관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자기 오빠한테 돈을 보관해달라고 맡겨달라는 구두상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를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자기가 쓰려고서는 빌리는 건데 임치계약은 이렇게 맡겨달라고서는 하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다르죠. 구체적으로는 정기 예금 상품에다가 계좌를 개설해서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하고 아마 적금이 계속 붙는 거였었나요? 예금이 한번 확 갖다가 내고서는 더 이율이 좋고 아마 이런 상품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금 상품, 정기 예금 상품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돌려달라고 했는데 오랜 기간 이제 계속 돌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를 횡령죄로 이제 고소하고자 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오랜 기간 계속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처음 반환해달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말 건 내용 어떤 증빙수단이 뭐 녹음이든 뭐 이런 거 문자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친고죄 제한기간에 형사소송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안 돌려줘도 되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런 형법적인 문제, 횡령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문제 해가지고선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적 문제는 그냥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내기 전 6개월 이내에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녹음이나 문자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했고요. 그리고 형법적 문제는 대법원 판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고소장에 인용했으니까 고소장 발췌한 내용 지금부터 보면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열어보면은 옛날에는 그 경찰한테다가 이렇게 고소할 때 그냥 일반적인 서식으로 했어요. 요새는 그 경찰서 내에 서식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서식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법률사무소 소율이었죠. 근데 이름이 바꿨어요.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니 재상을 밝혀주세요. 고소 원인에 고소 사실은 별로 쓰지도 않았네요. 고소 원인에다가 남매관계인데 이렇게 적용법제 이런 게 있으니까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니까 요거 횡령죄에 구성하니까 처벌해 주세요. 그래서 3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보관을 해준 사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중략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돈들 이제 증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두상 임치계약 하에 이렇게 통장에다가 뭐 이렇게 다 넘겨줬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보관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금액 특정했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피고 소인의 반환 거부. 이렇게 임치 계약을 했는데,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그 뒤로 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가 되어서 이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그 상품 계약 기간이 만기되어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장기간 동안 반환 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드러난 시점부터 횡령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게 고소기간 제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피고 소인의 정당한 권한 여부, 여기 이제 형법적인 문제입니다. 횡령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그 다음 판례 태도 이렇게 보면은 82도 800 이렇게 뭔가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서는 반환 요구에 불응한 행동은 정당한 권한 없이 반환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로 구성합니다. 본건에 있어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위탁 취지 반해에서 반환 요구에 불응했으니까 횡령죄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죠? 그 두 가지 쟁점 그냥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에 결론 내용 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다 받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금액이 3억 얼마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성공부서 약정도 안 했었어요. 이거 옛날에 처음 이제 자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공부서 약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고소장 쓴 것도 되게 조금 받고 했고 근데 원래는 성공부서 약정이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조사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왜냐면은 문제되는 거리들을 이렇게 소거시켜 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억나는 거를 한번 어그로송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주제어만 제시하고 저희가 경험했던 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재산범죄, 횡령죄, 사기죄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도 같은 거 빼고 강도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재산죄들은 피해 변상, 금전적인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면은 구속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집행유예 나오고 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말 무죄를 주장할 부분이 아니면은 피해 변상을 하면은 어쨌든 죄가 성립은 되더라도 이렇게 처벌까지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도 결국에는 처벌될 거를 우려해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토해낸 케이스인 거죠. 이게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빠른 민사소송입니다. 이게 민사소송하면은 뭐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이게 처벌이 두려워지면은 이게 바로바로 되거든요. 몇 개월 이내에 받아내니까 엄청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 고소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지 요 부분을 좀 한번 형사 고소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